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 경의 바른 한의원원장 주진원입니다. 오늘은 만성피로증후군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증상으로서 불안, 우울, 그리고 공황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만성피로증후군에서 나타나는 만성피로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휴식을 취해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고, 즉 10시간, 12시간 그 이상 잠을 자고 쉬어도 바로 그 피로가 풀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있고, 그리고 특별한 원인 없이 일상생활의 업무나 기능들을 절반 이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피로를 느끼는 이런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 지속되고 있는 피로를 만성피로증후군에서의 피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관련 검사에서, 의학적 검사에서 특별히 이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성피로증후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만성피로증후군의 전체적인 증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요. 이 만성피로증후군에서는 만성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함께 신체적 증상과 또 심리적 증상들이 같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을 좀 말씀드리면,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다. 잠을 자는 것도 쉽지 않고 잠도 자꾸 깨서 굉장히 잠을 자고 일어나서도 개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만성피로증후군에서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특히 갱년기의 남성과 여성들에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만성피로증후군은 오히려 젊은 층에서도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져서, 특히 집중력이 떨어져서 어떤 학습이라든가 업무를 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인후통을 호소하게 되는 것인데, 인후통과 함께 경부의 임파절이나 또 애과부의 임파절 등이 붓거나 누르면 아픈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또 미열들이 나타나고 이유 없는 원인 불명열들이 나타나서 감기 몸살에 자주 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로 만성피로증후군에서는 관절이나 그 근육의 통증들이 잘 나타나게 되고요. 이 통증들이 좀 이동하는,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아프다라고 하는 특징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몸이 무거우면서 여기저기 아픈 그런 특징도 가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만성피로증후군에서 이 만성적인 소화불량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욕이 떨어진다든가 가스가 찬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두통이 나타나고 어지럼증이 잘 나타나서 이렇게 휘청휘청한다거나 이런 증상들도 나타나는 것이 만성피로증후군에서 나타나는, 함께 동반되는 신체 증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타나는 심리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만성피로증후군에서 나타나는 심리 증상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는, 이 만성적이고 극심한 피로가 인간의 심리적인 상황에 감정과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만성피로증후군을 겪고 있는 그런 당사자들이 자기 자신의 감정과 의지의 변화가, 이 심리의 변화가 이 피로와 관련이 있다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본인이나 주위에서 정신력이 약하다든가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이런 이 만성피로증후군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변화는 정신력과는 또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먼저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심리 증상과 관련된 한 가지 연구를 좀 살펴보면요. 자, 이 연구에서는 만성피로증후군과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다른 두 가지 질환에서 불안과 우울 장애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연구를 한 것인데요. 자, 이 만성피로증후군과 유사한 질병으로서 한 가지가 바로 섬유근염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섬유근염은 만성피로증후군과 통증을 중심으로 해서 증상을 같이 공유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으로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습니다. 자,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만성피로증후군은 만성적인 소화 불량을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만성피로증후군, 섬유근염,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세 질환이 모두 공통적으로 피로와 불안이라고 하는, 피로,
그리고 불안과 우울 같은 이제 심리 증상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이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결과를 이제 보게 되면 이 불안, 우울과 같은 정서 증상을 나타내는 이제 세 가지 질환들 중에서 특히 만성 피로 증후군이 다른 두 질환에 비해서 이 불안, 우울의 정서적 증상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 수치는 약 1.5배에서 4배 정도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약 9% 정도에서 이 병을 이제 가지게 되고, 특히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은 약 1.3% 정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두 질병 간의 이제 유병률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을 동일하게 비교했을 때는 만성 피로 증후군이 약 1.5배에서 4배 정도로 이 불안, 우울 등의 정서 증상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임상적으로 시사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바는 만성 피로 증후군이 있다면 이때는 이제 불안과 우울 같은 정서적인 증상들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이제 필히 참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이제 불안의 심리적 증상에 대해서 이제 임상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불안이 나타날 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이 불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불안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불안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냐면 건강염려증의 형태로 잘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서 몸에서 오는 신호에 굉장히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날 때, 신체 증상들이 나타날 때,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다면 혹시 중풍이 온 것이 아닌가, 또 인후통이나 미열이 난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비드 19이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계속 만성적으로 소화가 안 된다면 이것은 또 중대한 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형태의 이제 건강염려증과 관련된 이제 불안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안은 이런 그 신체적인 증상을 확인하기 위한, 또 치료하기 위한 이제 병원을 자주 방문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만성 피로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불안이 임상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만성 피로 증후군에서 이제 우울의 심리 증상에 대해서 임상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나타나는 이제 우울이 이제 기분 부전이라는 형태를 먼저 볼 수 있겠는데요. 우울하기보다는 무엇보다 이제 짜증이 잘 나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화를 잘 낸다든가 하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어떤 정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때는 이제 통증이 많을 때, 신체 증상 중에 이제 관절통이나 근육통 등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계속 아프게 되는데, 이런 통증들이 많을 때는 이제 짜증과 화가 나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될 수 있다. 자, 울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정서 표현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식욕이 떨어지거나 의욕이 떨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더 심할 때는 이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제 의욕 저하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일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제 별로 즐겁지 않다, 즐거움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울하기 이전에 먼저 즐거움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행동적으로는 이제 지치고 소진이 돼서,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면 외출하고 나갔다 오면 너무 힘들어서 거의 일주일간 쉬어야 되는 이제 그러한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이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이제 우울의 심리 현상들의 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이제 공황 발작, 공황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임상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 첫 번째를 보면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이 있을 때 나타나는 이제 공황과 관련돼서는 이것이 갑자기 예고 없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라든가 단순공포증, 사회공포증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출현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제 학교나 회사에서 어떤 발표를 사람들 앞에서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아무 이상 없이 잘 했던 사람이 이 극심한 이제 피로를 느끼고 시달리는 가운데서는 어느 순간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다가 심장이 뛰고 숨이 안 쉬어지는 이런 공황 발작이 나타나서 그 다음부터 발표를 하는데 에러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공포의 출현들이 만성 피로 증후군이 있을 때 어떤 예고 없이
사인 없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면 함께 동반되어 있는 만성피로증후군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만성피로증후군이 있을 때 이제 공황이 시작된다면 이 공황이 상당히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연구가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자, 임상에서도 피로를 호소하지 않는 공황장애보다 피로를 호소하는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관찰된다라고 하는 현상을 볼 때 이 만성피로증후군에서 공황장애가 잘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이 임상적으로 시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점은 만약 공황장애와 함께 이제 심한 피로가 동반되고 있거나 또는 공황장애 자체가 장기화되고 있다면 공황장애뿐만 아니라 이 만성피로증후군의 존재 여부를 한번 꼭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제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만성피로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처럼 만성피로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만성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 증상과 또 심리 증상을 함께 가지고 있고 이 피로 증상과 신체 증상들이 이제 심리적인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는 것이고 이 심리적인 증상들이 다시 또 몸과 또 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이런 악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몸에 이제 검사상 이상이 없는데 지속적으로 만성 피로를 느끼고 여러 가지 몸에서 다양한 신체 증상들이 쭉 나오면서 이제 건강 염려와 같은 이제 불안,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병원을 자꾸 방문하게 되고 또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이제 이런 우울 증상들이 있다면 이런 어떤 이제 신체 증상에 대해서만 우리가 진찰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만성피로증후군과 관련된 진찰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특별히 만약에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 공황장애가 장기화되거나 또는 그리고 함께 지속적인 피로를 느낀다면 이제 공황장애 치료뿐만 아니라 만성피로증후군과도 한번 의심을 해서 여기에 대한 이제 진찰을 받고 치료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